전문가와 함께하는 딥러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이인복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그 어플 알려주셔가지고 매일같이 집에서 안경 쓰고 있어요. 맞습니다. 신발도 보고 있고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아무튼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결제 쪽으로 넘어가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혹시 두 분 요즘에 주변 돌아다니실 때 현금 가지고 다니세요? 아니요. 현금. 저는 많이 형- 못 봤어요. 네. 두 분도 현금은 거의 안 가지고 다니실 것 맞습니다. 같으세요. 지갑도 안 가지고 다니고 네. 그리고 뭐 그냥 계좌 이체도 현금이 꼭 필요할 때는 발렛 파킹 할 때 현금 꼭 필요할 때는 그 계좌 번호 같은 거를 명함처럼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워낙 그렇게 쏘는 사람이 많나 봐요. 많이 바뀌었죠. 예. 저 같은 경우에도 현금 지폐를 안 가지고 다니는 게 오래된 것 같아요. 돈 만져본 지도 오래됐어. 맞아요. 쓰시는 폰, 삼성폰 쓰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삼성페이. 삼성페이를 쓰시고요. 네. 이제 애플 쪽 쓰시는 분은 애플페이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케이스에 어쩔 수 넣고 없이 다니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카드 한 장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핸드폰 케이스에 넣고. 네. 핸드폰 케이스, 지갑형 다이어리 음. 이런 것들이 또 의외로 많이 매출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네. 우리가 결제하는 수단이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 바뀌었어요. 현금 없는 사회가 이렇게 빨라질 줄은 몰랐는데 빨라지고 있어요. 진짜. 이걸 우리는 모바일 결제라고 하거든요. 모바일 네. 결제.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보낼 때도 바뀌었죠. 네. 만약에 오늘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더치페이를 한다. 그럼 현금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세요, 두 분은? 핸드폰으로. 그렇죠, 핸드폰으로. 인터넷 뱅킹. 앱이 있죠, 인터넷 뱅킹으로. 네네. 간편하게. 그런데 저하고 만약에 식사를 했습니다. 서로 연락처를 몰라요. 연락처밖에 몰라요. 어. 계좌번호를 몰라요. 아, 이렇게 돈 그러면 보낼 때 페이 카카오. 카카오페이. 그렇죠, 카카오페이 그리고 토스가 토스. 있었어요. 토스 맞다. 이 두 개를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썼습니다. 엄청 많이 아. 써요. 정말로. 별로 대단한 서비스는 아니었었거든요. 연락처만 알고 있으면 돈을 보낸다. 근데 그 돈을 보내서 돈을 받는 사람이 원하는 계좌로다가 받을 수 있다. 네. 이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도 은행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먼저 빠르게 치고 나갔던 거죠. 그래서 토스가 성공을 했었어요. 지금은 카카오페이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토스와 카카오페이의 점유율이 90%를 넘습니다. 아, 정말요? 대부분 그쪽을 쓰세요. 저는 그도 그럴 것이 인터넷 뱅킹 하면은 인증번호 찍어야 되고 전화 맞아, 통화로 인증해야 맞아. 되고 맞으면 6번. 그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공인인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OPT, OTP OTP. 카드 막 너무 복잡해요. 이게 좀 편견이 생긴 게 이 편견을 좀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은행 앱들도 굉장히 발빠르게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은행 앱에서 낯선 사람인데 연락처만 알아요? 그분한테 돈 보내는 일 쉬워졌거든요. 만약 OTP 얘기했었지만은 OTP가 내가 없다. 그럼 바로 다운받는 것도 가능하고 어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채팅을 하다가 이 사람한테 돈을 보내줘. 그렇게 채팅만으로 돈을 보낼 수 있고요. 음성으로 호출해서 돈을 보내는 일도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이미 경험치에서 토스나 카카오페이나 그걸 많이 쓰다 보니까 이 편견이 생긴 거예요. 은행엔 그게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먼저 자리 잡혔으니까 맞아요. 안 쓰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바뀌었어요. 은행도 다 돼요? 은행도 다 돼요. 그래서 모든 모바일 금융들이 편해졌다는 게 한 가지 특징이죠. 이게 몇 년 사이의 변화인데 그럼 저희가 이제 모바일로 결제를 한다. 어디서든지 쉽게 결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바일 결제를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이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지? 어디서나 QR로 결제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 중국. 중국이죠. 중국 거지들도 QR 코드로. 네.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어. 근데 저도 이제 중국에 갈 때마다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찾아봤는데 그분들을 찾는 게 더 힘들긴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대도시 쪽을 가게 되면 네. 좀 찾기가 힘들긴 하죠. 음. 근데 확실한 거는 정말 길거리 어디에서나 QR코드가 활성화가 되어져 있어요. 혹시 두 분도 최근에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국 쪽에서? 중국 가본 적이 좀 오래되긴 했네요. 저 중국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중국 여행 가실 때 이제는 뭐 만리장성이나 자금성이나 거기 가면 줄도 많이 서고 시간도 네. 오래 걸리거든요. 기억난다. 중국은 아니고 네. 홍콩 디즈니랜드 갔었는데 디즈니 쪽에서. QR 코드로 그냥 완전 프리패스예요. 음. 네. 줄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바바바박 모든 게 다 놀이기구 하나하나가 다. 근데 그런 데는 특정 장소잖아요. 네. 디즈니랜드는 QR코드. 그러니까 네. 특정 장소를 넘어서 이게 일상 속에서 쓰기 시작하면은 거래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 일상 속에서 쓰는 모습이 중국인데 네. 예를 들어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찍었던 사진인데 이 모습 뭐야? 보시게 되면은 제가 길거리에서 슈퍼인데? 음식 사 먹는 거거든요. 네. 음식 사 먹을 때 돈을 내야 되는데 예. 중국 갈 때 우리가 위안으로 환전을 해서 가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가 있죠. 그쵸, 네. 길에서 이럴 때 특히나. 결제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오, 왼쪽 얘를 찍으면 그냥 돼요. 이거 완전 스트리트 푸드인데? 닭꼬치 같은. 골라서 찍으면 돼요. 오 대박. 모든 사람들이 이걸 와. 가지고 있어요. 길거리 좌판에서 뭔가를 판매하시는 분들 돈을 주고받고 안 하는 거네요. 그럼요. 할머니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지를 판다라든지 귀걸이를 우와. 판다라든지 그릇을 팔잖아요. 네. 막 늘어놓고 팔아요. 근데 결제 어떻게 하죠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밑에서 QR코드 코팅된 용지를 꺼내서 보여줘요. 이게 생활화가 되어져 있는 거죠.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럼요. 이제 이걸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죠. 네. 보급률이 되어져 있고 노트북을 들고 다니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인터넷 뱅킹이 훨씬 빨랐던 겁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노트북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모두가 폰은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죠. 이게 인도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점점 이쪽에 뜨는 건 이유가 좀 있어요. 그럼 중국에서는 모바일 결제, QR 결제를 할 때 두 군데 회사가 제일 유명합니다. 우리는 카카오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 중국은 딱 두 군데 회사가 있어요. 혹시 두 분 중에 뭐 들으면 알 것 같은 회사겠지? 그렇죠. 네. 우리가 명동이나 중국 관광객분들이 정말 많이 가는 곳 가시면은요 붙어 있어요. 이걸로 결제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알리페이가 있고요. 알리바바. 그렇죠. 알리익스프레스. 네. 두 번째가 직구 많이 하신 거죠. 사이즈가 없어서. 있고요. 다른 하나가 위챗페이가 있습니다. 위챗. 네. 위챗. 위챗페이. 알리페이는 알리바바 말씀하셨던 것처럼 쇼핑몰로 시작해서 페이까지 진출했어요. 그 마윈 그분 맞죠? 맞습니다. 마윈, 그분이죠. 마윈. 만화 정말 캐릭터 같으신 대단한 분. 분이에요. 네. 외계인이라고도 하죠. 네, 마윈 박사. 네,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또 한 가지 위챗페이는 그럼 어디서 시작했느냐? 얘는 쇼핑몰에서 시작했던 게 아닙니다. 위챗페이, 위챗. 어플. 채팅하는 어플인가? 그렇죠. 메신저죠. 카톡 같이. 카톡 같은 메신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 차이점이 있는 거죠. 한쪽은 쇼핑으로 시작했다가 페이로 올라갔어요. 예. 다른 쪽은 채팅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동거래로 지나갑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죠. 음. 우리나라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하다가 페이 돈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네. 근데 아까 저희가 토스 얘기했었지만은 생각해보면 토스가 편하기는 한데 매일같이 토스에 들어가진 않거든요. 맞아요. 매일같이 송금할 일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럼 토스와 같은 회사들 스타트업들은 뭘 하기 시작하느냐? 이 앱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벤트, 퀴즈 많이 하잖아요. 퀴즈, 초성 퀴즈, 송금 지원금 이런 것들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우리 앱에 들어와라. 이걸 보여주는 거죠. 카톡은 안 해도 되죠. 네. 많은 데 쓰고 있으니까. 같은 현상이 발생했던 게 알리페이랑 위챗페이인 겁니다. 위챗이 좀 더 그러면 처음에는 많이 알았겠네요. 아니요, 사람들이. 알리페이가 먼저 했었어요. 오히려 더요. 알리페이가 먼저 떴던 이유는 네. 그 여기서 이제 중국의 환경이랑 우리나라의 환경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네. 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대부분 많은 분들이 현금 잘 안 쓰잖아요. 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카드를 더 많이 써요. 네. 뭔가 물건을 살 때.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1,000원짜리 살 때에도 사실 카드 결제가 가능하잖아요. 좀 미안하기는 해도. 그런 식으로 쓰니까 우리나라는 카드를 많이 쓰고 신용카드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굉장히 높고 약간 후불제 사회가 됐죠. 나중에 지불해도 된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신용카드를 거의 안 써요. 중국의 신용카드 하면 생각나는 회사가 몇 개 없습니다. 제일 유명한 데는 아마 아실 거예요. 유니온페이라고. 유니온페이. 그렇죠.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네.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안 쓰는구나 카드를. 안 쓰는 게 아니라 발급을 아예 안 해줘요. 왜냐면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신용도에 대한 측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사람도 많고 그 개개인의 신용도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현금 거래 한마디로 은행에서 돈을 좀 빌린다라든지 카드도 계속 좀 쓰고 나서 나중에 갚아야지 등급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신용도를 평가해야 되는데 중국은 사람이 많고 개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라든지 카드 회사라든지 정말 믿을 수 있는 개인들한테는 발급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가 한 70%, 80% 된다고 가정하면 중국은 5%도 안 되겠네요. 그건 조금 더 위로. 더 위로. 네, 조금 더 위로. 한 10%? 10에서 20% 정도 돼요. 거의 아니에요. 거의 안 쓰는 그러니까 겁니다. 현금에서 바로 모바일 결제로 넘어간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마윈이 선언했던 게 뭐였냐면은 신용카드는 부자를 위한 거다. 모바일 결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했던 겁니다. 신기하다. 그래서 안 쓰던 사람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물건을 사 먹을 때 그러니까 편해 어떤 사람은 보이니까. 현금을 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찍어요. 괜찮네.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발달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모바일 결제랑 QR 결제가 중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다시 두꺼운 지갑 가지고 다니고 막 동전까지 챙겨 다니라고 그러면 절대 못할 것 같아. 네. 한번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 여행을 올 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야, 한국 여행 가기 불편해. 이거- 환전해서 가야 되니까.
우리 또 모바일이 얼마나 다 됐다고 되는데. 또 그거 생색을 그렇게 내는지 몇 년이나 썼다고 그렇게. 중국. 근데 기술은 다 발달하고 우리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를 받아주기 시작했던 이유가 관광객이 많기 때문이었죠. 음, 돈을 그치. 쓰겠다는 사람들이 쓰겠다는데 그런 걸 그치. 해줘야 되거든요. 음.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발달했느냐? 우리나라도 QR 결제가 어느 정도 됩니다. 예, 네, 그죠? 맞아요. 예전에는 이미 중국보다도 먼저 QR 코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QR 코드를 인식하려면 귀찮았었거든요. 앱을 설치를 해야 되고 맞아요. 그거 실행을 해야 되고 네. QR 코드를 찍어야 되고 이래서 그냥 재미 수준이지 좋은 정보를 못 주니까. 근데 중국이 저걸 쓰기 시작해요. 편해졌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쪽 시장을 많이 돌아섰죠. 그 중에 하나가 카카오페이와 같은 서비스들이 오프라인 결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 맞아요. 혹시 오프라인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해 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어요. 저는 네.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네. 어디서 해보셨어요 혹시? 편의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편의점에서 어. 네. 결제할 때는 카드로 아니면 스마트폰으로요? 이거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맞아요. 네네. 현장 결제 네네. 이거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 그 한 가지가 카카오톡에서요. 이런 화면이 있었을 때 카카오톡에서 그냥 위에 있는 검색창에서 QR코드만 실행하시게 되면은 QR코드가 네. 바로 실행이 네.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QR코드 있는 걸 비추게 되면은 돈이 스캔하면? 보낼 수 있도록 바뀌게 되죠. 어.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말씀하셨던 거는 스캔할 수 있는 QR코드가 없는 곳에서는 네. 이제 오른쪽 밑에 있는 현장 결제 버튼 네. 그런 바코드가 형성이 되면서 보여주면 결제를 할 수 있어요. 네, 네. 어. 근데 이게 한 가지 더 나온 게 가서 찍는 거 말고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카카오페이에서 QR코드를 또 만들어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나만의 QR코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QR코드를 갖고 왔다? 그 여러분에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그걸 찍게 되면 저한테 바로 입금할 수 있도록. 어. 그럼 뭘 바꿔놨느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예전엔 카드 결제 단말기를 대여해서 가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현장 결제하겠다 그러면. 그렇죠. 이제는요. QR코드를 아, 그분 핸드폰으로 찍으면은 출력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네. 출력해서 벽에다 붙여놓으셔도 되고. 너네가 알아서 스캔해 이러면. 그렇죠. 어. 여기 앞에 입간판을 세워 놓으셔도 돼요. 어. 그럼 지나가 아 현금 안 가져왔는데요. 아, 한번 좀 찍어보세요. 스캔하세요. 어. 아, 처음 해보는데요. 카카오페이 써보셨죠? 써본 겁니다. 어. 그럼 찍게 되면은 아 이게 결제가 되는구나. 뭐 재미도 있고. 어. 이렇게 돈을 보냈을 때 모바일 결제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는 현금 거래가 없이 모바일 상에서만 돈이 오가다 보니까 잔돈을 거슬러 줄 필요가 없어요. 네. 맞아요. 이게 장점이죠. 맞아요.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못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 항상 혼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잔돈 구하러 다니시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잔돈뿐만 아니라 저한테 만약에 돈을 보내셨는데 현금을 주셨다. 네. 현금이 이만큼이 쌓였어요.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렇죠. 밤에 눈 마주치면은요 위험합니다. 그 불안감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 어. 자, 마지막으로는 현금이 쌓이게 되면 집에 보관 안 하잖아요. 네. 은행에 가야 돼요. 네. 네. 은행에 가갖고 다시 또 번호표 뽑고 기다렸다가 입금을 해야 됩니다. 어. 이걸 또 안 해도 되죠. 이런 간편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바일이 활성화 되죠. 그 돈 세다가 실수하는 경우 의외로 많거든요. 아. 그런 게 네. 없이 정확하게 기록이 또 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사실 저희가 카카오페이만 얘기했었지만은 카카오페이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이버페이도 오프라인에서 결제가 되죠. 네. 토스도 토스페이처럼 있기 때문에 결제가 됩니다. 여기다가 이페이가 나왔죠. 제로페이. 제로페이가 나왔죠. 제로페이 맞아.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네. 서울시에서 하고 서울시 정책으로서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네네. 민간 사업자 그냥 회사에서 만든 것보다는 보급률이 내는 건 현저히 떨어져요. 이제 그쪽도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서울시에서 만든 건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울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제로페이라는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에서 그거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정부 쪽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 제로페이의 가장 큰 장점은 전국만 갖고 있다. 뭐 세금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기는 하지만 일단은 어디에서나 우리가 제로페이로 쉽게 결제할 수 있게 열렸거든요. 지금도 편의점 가시면 제로페이로 결제가 돼요. 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한테 하나의 또 인식을 심어준 거는 어디서나 QR로 간편하게 모바일 결제가 돼. 이 인식을 심어준 게 컸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자영업자분들이나 새로운 핀테크 업체들이 하나하나 뛰어들어서 개척하고 망을 만들려면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이 시장을 개척해놨다는 게 한 가지. 근데 제로페이 혹시 결제해 보셨어요? 그럼? 아니요. 제로페이를. 안 해봤어요. 이 제로페이가 결제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네. 이것도 굳이 혜택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는데 요새 특이한 거는 20대 분들이나 젊으신 분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제로페이를. 혜택을 주거든요. 따릉이. 네. 그거 따릉이. 탈 때 50% 40% 혜택 주잖아요. 어. 그렇게 내가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혜택을 찾죠. 쓰게 되죠. 그럼 제로페이를 어떻게 써야 되지? 이제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제로페이 앱을 다운받아야지. 앱이 없어요. 앱이 없어요? 앱을 안 만들어 놨어요. 오, 왜 그러지? 앱을 안 만드는 대신에 제로페이는 어디서 쓸 수 있느냐?
원래 사용하셨던 은행 앱을 실행하시게 되면은 네. 제로페이 버튼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걔를 실행하시게 되면은요 처음에 신청을 하셔야 어떤 되는데 은행이든지 다. 어떤 은행이든지 어. 지금 대부분 다 들어갔어요. 카카오도 있어요? 네, 카카오도 있죠. 오, 진짜요?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은요 찍으면은 QR 코드 바로 인식이 되면서 이제 은행 공동 결제망에도 돈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빠져나가요. 약간 뻐꾸기 같네요. 뻐꾸기가 다른 새가 만들어 놓은 둥지에 가서 알 밀어내고 자기 알 낳아서 밀어내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렇죠? 공생하는 거네, 어떻게 네네. 보면. 그 네이버페이가 대표적입니다. 음. 카카오페이는 이제 안 돼요 지금은요.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 가시다가 제로페이 듭니다. 편의점에서 그 문구를 발견하시면 들어가서 네이버페이를 실행하신다면 찍어보시면 돼요. 찍으시면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적립도 되죠. 그런데 영수증을 받아보게 되면 이상하게 내 네이버페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고 네이버페이랑 연결시켜놨던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가요. 그 이유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었던 은행망을 타기 때문에. 아.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도 모바일로 결제하는 게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아, 나는 이 제로페이나 뭐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나 이것도 안 쓰고 있었네. 그냥 삼성페이만 계속 주구장창 긁고. 그렇죠. 이제 삼성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 그거죠. 예. 삼성폰을 쓰시는 분들은 삼성페이 이 인식을 심어줬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좋은 게 삼성페이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냥 되게 간단했어요. 그러니까 카드 모양 만들어서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막 이벤트 혜택 이런 게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혜택을 내 주변에서 내가 자주 가는 상점 지역의 혜택을 추천을 해주고 네. 그 혜택을 자동으로 또 사용을 시켜주니까 완전히 그냥 기업 입장에서 말하면은 걔네가 쳐놓은 덫에 빠져버린 거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예. 이걸 도대체 얘네들이 왜 할까?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나 그냥 온라인에서 해도 되거든요. 네. 모바일의 강자는 카카오니까 그냥 써도 돼요. 근데 굳이 오프라인 진출해야 되지?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그래요. 자, 보면은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해외 진출입니다. 네. 방금 저희가 알리페이 얘기했던 이유가 알리페이를 쓰는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알리페이로 쉽게 결제를 해요. 혼자 한국에 넘어와가지고 중국에 있는 분들한테 위챗으로 대화를 하면서 나 지금 물건 살 건데 몇 명 같이 살래? 물어봐요. 채팅하는 거죠. 나도 살 거야, 나도 살 거야. 돈 보내. 그럼 그분들이 중국에 있는 분들이 위챗페이로 돈을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럼 해외 송금 수수료 이런 거 없어요? 아니죠, 그건 조금 들어가죠. 아, 조금 있긴 네, 그거는 있구나. 있어야 되니까요. 들어가긴 하는데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이걸 바꿔서 그러면 IT 강국인데 우리나라도 외국에 나가고 하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서비스들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외환거래관리법이 개정이 좀 됐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졌냐면 카카오페이를 가지고서 해외에 나가서 카카오페이 되는 데 QR코드를 찍으면 카카오페이는 돈이 빠져나가는 거 알리처럼요. 똑같습니다. 와우. 네이버페이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페이를 실행해서 찍게 되면 돈이 빠져나가는 거. 페이커도 되어져 있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다만 전 세계 어디나 지금 되진 않고 우리 오른쪽 나라 예, 일본에서 먼저 좀 시작을 했었어요. 깜짝 놀랐네. 예, 일본 먼저 시작했어요. 옆으로 봐가지고 북한 이렇게. 이렇게 봤었을 때 우리 오른쪽 나라, 왼쪽 나라가 중국이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일본에서 되긴 하는데 지금 확장은 안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지금 확장은 안 되어져 있고 앞으로 이제 대만부터 시작해서 중국까지 점점 확장이 늘어갈 겁니다. 그러면 내가 편하게 썼었는데 해외에서도 편하대. 사용자들이 늘 수밖에 없겠죠. 네. 여기서 이제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건 누구냐? 해외 나갈 때 환전하실 때 네. 우리가 은행을 쓰잖아요. 네. 그 은행에서 환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 환전을 은행을 거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은행들이 다시 위기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또 발빠르게 들어가는 겁니다. 음.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이 보실 모습 중에 하나가 은행에 있는 서비스들도 해외에서 은행에 충전되어 있는 돈으로 특정 은행들의 페이로 은행들도 페이 만들거든요. 네. 그걸로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가 된다. 이렇게 늘 수 있는 편의성이 올해부터 보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약간 볼거리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공항 가면 환전하는 거 하면은 이제 그분들 돈 세는 거 하면은 네. 생활의 달인이잖아요. 정말 빠르죠. 그치, 그치. 이렇게 하면 그 부채꼴로를 확 대고서 이렇게 어. 확인도 시켜주시고 그 유튜브로 보면 되겠죠. 그런 거는 이제. 이제 옛날 풍경이 되겠다. 맞아요. 진짜. 아니 결제라는 게 이제 생활에서 가장 많이 만나볼 수 있는 풍경이거든요. 네네. 일상에서. 그 결제 풍경이 지금도 바뀌었는데 더 바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많이 바뀝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오프라인 결제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여기 오는데 배가 고파서 그냥 근처에 남은 김밥집이나 들어갔어요. 네. 네. 김밥 먹고 나서 현금을 내고서 갑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 김밥집 사장님이랑 저는 그냥 남이에요. 음. 영원한 남이 돼요. 뭐 기록이 없죠. 기록이 없죠. 예.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SNS라고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만약에 인스타라든지 친구 추가를 했다. 그럼 넥스트랩에서는 계속 연결이 되죠. 네. 이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서 요즘에는 페이 회사들이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들까지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에서 들어가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카카오 챗봇 서비스라는 게 등장했거든요. 네.
제 사진 좀 갖고 왔는데 이런 모습을 요즘에 편의점이나 이런데 오 많이 오, 봤어요. 맞아요. 맞아. 그렇죠. 테이블에 앉아갖고 QR 코드를 인식하세요. 네. 그럼 카카오페이 QR 코드 인식하는 건 똑같거든요. 네. 인식하게 되면 어디로 넘어가느냐? 친구 수가 되는 거죠. 음. 플러스 친구 추가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챗봇을 통해서 주문을 하는 것들. 사실 이것보단 가서 주문하는 게 빨라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한 것들은 이게- 번잡한 곳. 이게 막 연결고리를 계속 기업들은 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여기 핵심이 개인이 편해야 되거든요. 어. 내가 편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분비는 식당에 갔다. 뭐 사이렌 오더 같은 거 스타벅스 많이 쓰기 네. 시작했거든요. 네. 식당에 가서 불렀는데 안 오거든요. 귀찮잖아요. 메뉴판 안 갖다 줍니다. 근데 이걸로 다 찍고 나서 아 내가 좀 천천히 볼 수 있는 거, 내가 편한 거. 여기에 또 하나 뛰어드는 회사가 네이버죠. 네이버. 네이버에서 작년 말부터 뭘 만들었냐면은 스마트 오더 시스템 중에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중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나 이거 봤어. 예약 주문처럼 이런 걸 만들어놨는데 네. 이거는 이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QR 코드를 보내줍니다. 이 QR 코드를 테이블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 아까 전에 보셨던 모습이랑 비슷해요. 네. 붙어있는 테이블에 앉으셔가지고 음식을 주문을 할 때 QR 코드 그냥 찍으시면 돼요. 그럼 찍게 되면 뭐가 나타날까요? 메뉴. 그럼요, 메뉴판 나타나죠. 와. 야, 뭐가 제일 맛있겠냐 여기서? 저 새우 스캠피 파스타. 난 미트볼 스파게티. 와, 씨. 네, 배고프시니까요. 와, 금방 이렇게 그냥 야 신기해 지금. 그럼 이거 주문하기 영화 하면은 같아. 주문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 메뉴판을 보는 것도 손가락 개인한테 틱틱 제가 몇 번. 혜택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불렀는데 안 왔어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오는 것들도 있죠. 종업원들이 네, 네. 와서 메뉴판을 준 다음에 잠깐 갔으면 좋겠는데 기다려요. 맞아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맞아요. 빨리 주문하라는 거니까. 네. 좀 이따 부를게요 얘기하죠. 네.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죠. 아, 천천히 좀 뒤져보면서 그렇네. 내가 맛집이라고 왔는데 이 맛집에서 요즘에 그냥 안 먹거든요. 네. 뭐가 맛있는지 다 검색해야 돼요. 맞아. 맞아요. 사진도 찍고 사진 찍고 네. 검색하고 다른 사람 리뷰도 좀 봐야 되고 뭐가 맛있나. 그걸 볼 수 있으면 어. 가장 핫한 메뉴가 먼저 좀 볼 수 있고. 주문량순 뭐 이렇게. 그치 주문량. 보는 겁니다. 그럼 주문량이 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게 네이버가 제공해 주겠죠. 근데 우선은 개개인들은 음식을 내가 천천히 고를 수 있고 주문도 할 수 있고 리뷰도 볼 수 있어요. 네.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에 뭐 해야 되죠? 후기. 아니죠. 결제? 결제해야 되죠. 결제를 이제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게 만드는 거죠, 얘네들은. 거기다가 후기까지 남기게 되면 이제 또 적립을 해줘요. 이렇게 선순환 사이클로 주니까 첫 번째는 개인한테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소비자들한테 당신들이 편한 거다. 이걸 알려주기 시작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장사하시는 점주분들이 편해야 되거든요. 네. 점주분들의 편의성을 어떻게 주게 되느냐?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서는 이 메뉴를 잘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다 이거 20대만 주문하니까 뭐 이렇게 연령별로 성별로. 여기는 20대가 제일 많이 오는데 아. 아니 50대가 주문하는 것들 갖다 놨어요. 이 음식은 빼셔야 된다. 아니면 이번 이 주말에 시간대는 요게 많이 나가요. 그렇죠. 재료를 미리 주문하셔라. 오. 그렇게 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보니까 믿음이 가는 거죠. 그러네. 요걸 시키면 요걸 꼭 시켜요. 세트로 묶어요.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여기다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한 번 왔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결제까지 했습니다. 그럼 연결을 시켜주죠. 네.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 앞으로도 저희 손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손님이 근처에 있다. 만약에 알람이 떴다 앞으로는요. 쿠폰 보내는 거죠. 미리 예약 주문을 받았다. 지도에서 보게 되면 지난번에 갔던 곳이 있는데 거기 괜찮은 메뉴가 새로 나왔습니다. 가보시겠어요? 할 수 맞아. 있겠죠. 데이터보다 좋은 장사가 없어. 맞아요. 진짜. 이건 데이터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런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네이버페이, 제로페이 모든 곳들이 계속해서 데이터를 가지기 위해서 데이터 싸움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네. 자, 마지막 제가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네. 마지막 뭐냐. 결제 수단을 알게 되면은요. 어디서 누구와 자주 가는지. 저희 세 명이서 만약에 회식을 했어요. 네. 세 명이서 만약에 자주 가는 데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이 카드로다가 상인 3명이서 자꾸 가서 결제를 하는구나. 주말에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결제를 하는구나. 이 사람은 보니까 점심때는 제일 싼 메뉴만 찾아다녀요. 혹은 좀 비싸더라도 고급 제품을 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알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그 사람의 소비 패턴을 알게 돼요. 소비 패턴. 그럼 끝난 겁니다. 그렇죠. 소비 패턴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줄 수 있느냐? 자산관리 영역으로 가게 되죠. 아, 맞아. 그래서 토스도 이번 달 소비 지출이 늘어났어요. 벌써 약간 그 정도 깊이는 아니지만 네네. 트렌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그 식료품비가 저 요만큼이었는데 이만큼 반으로 늘어났어요. 이번 달에 보니까. 야, 엔겔 지수 장난 아니야? 네. 1이 넘습니다. 빚내서 사 먹었어요. 빚내서.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연결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카드 습관이라고 하는 것들, 결제에 대한 것들, 돈에 대한 것들이 사실 IT에서 저희가 IT랑 멀게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돈을 얘기하게 되면 직접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쓰는 건데 이제 마지막 남은 습관은 고민은 그게 있겠죠. 마지막 남은 고민은 우리는 현금을 쓰는 데 익숙하지 않고 카드를 쓰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좀 얘네들이 바꿔주려고 할지. 오프라인에서도 네이버페이로 결제했는데 카드까지 연계돼서 조금 될 수 있다면 그럼 또 이제 반격에 나서게 되는 것들은 카드사들이에요. 네. 카드사들 이 데이터를 뺏기면 안 되거든요. 여기 또 은행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 결제 시장 평소 여러분들이 결제하는 것들 여기 하나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IT에 대해서 재밌는 것들 많이 발견할 수가 있다. 네. 그 이야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난 진짜 되게 재밌다. 맞아요. 재밌고 너무 좋아. 나 신세대 된 것 같아. 저도요. 지금 이제 막 젊은 친구들, 아니 이제 어린 친구들은 이게 더 일상이고 편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서운 거죠. 지금 이런 친구들이 10년, 20년이 지나게 되면 사회의 중심으로 올 거예요. 네. 지금 내가 카카오페이 써보니까 편해. 나 그냥 핸드폰만 갖고 다니면 되는데? 이랬던 분들이 앞으로는 핸드폰도 필요 없거든요. 생체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오, 그쪽까지 그러네. 넘어가게 되면은 지문으로 그냥. 그럼요. 이 편의성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과거로 못 돌아가는 거죠. 아, 이러다가 대화가 단절되거나 그러지도 않겠죠? 그러지 이렇게 않습니다. 비대면을 좋아하다 보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비대면이 되면은 될수록 서비스의 가치와 질은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아, 왜냐면 사람을 안 만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이었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그만큼 그 시간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이제 값이 측정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 들으면은 핸드폰으로다가 찾아볼 수 있는 정보인데 이 사람을 만나면 고민이 해결이 돼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 상담해 주시는 분들도요. 기존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고급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고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대로 오히려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그 네. 관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님 저도 한 15년 전 생각해 보면은 요거랑 약간 비슷한데 좀 다른 맥락으로 제가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여자애가 옆에 있었음에도 문자로 연락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아, 말할 용기가 없어가지고 아, 밥 먹었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어. 그리고 옆에 있을 때 문자처럼 하면 된다. 문자 보내듯이 해. 이렇게 옆에 있는데 뭐해? 이렇게 물어보고 갔어요. 제가 좀 너무 숙기가 없었고 이래갖고 이렇게 바뀐 세상 속에서 바뀐 결제 풍경까지 너무 생생하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계속 그런 새로운 결제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나의 데이터가 뭐 그들에게 간다고 해서 뭐 손해 볼 일은 없는 맞아요. 거잖아요. 서로 윈윈이 되면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큰 도움이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또 나와주세요. 너무 재밌는데요. 아, 네. 먼저 드렸습니다. 네네. 내일 또 나와주세요. 내일. 네. 네. 아 다음 주 또 나와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꼬리고타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건강 유의하시면서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정보 들고 다시 찾아뵙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